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아동정책 영향평가 공유 및 확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김시아입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아동권리 중심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그럼 첫 순서로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윤혜미입니다. 2021년 아동정책 영향평가 공유 및 확산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아동정책 영향평가 연구 및 우수사례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기관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자체평가 작성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 담당자들께 축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하여 제1,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을 위한 아동정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아동정책 영향평가 본사업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99개의 지자체에서 아동권리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 평가를 수행하신 것은 이런 긍정적 도전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제도적인 안착과 발전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년 자체평가에 대한 분석 연구를 비롯해서 아동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 또 아동의 법정 대리인 제도, 그리고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전문 영향평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아동정책 영향평가 공유 및 확산 포럼에서는 자체평가를 실시한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발표와 아동복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관계자, 아동복지 학계와 현장 전문가분들의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서 아동 친화적인 사회정책 실천이 일상화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통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한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에 웨비나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2021년 아동정책 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사례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동정책 영향평가 본사업이 진행된 첫 해로 99개 지자체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권리 관점에서 충실하게 점검하고 자체 개선안을 제안한 우수 지자체 담당자에 대해 상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아동권리보장원상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윤혜미 원장님께서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께서는 호명하면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경상북도 상주시 가족복지과 이종환 주무관,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조연희 주무관님,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김미애 주무관님. 네, 원장님, 네, 우수상 경상북도 상주시 이종환,
이 사람은 아동 권리적 관점에서 정책 시행을 위한 2021년 아동정책 역량평가를 충실히 수행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아동권리보장원장 윤혜미. 네, 우수상 부산광역시 서구 조연희 위와 같습니다. 네, 우수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미애 이와 같습니다. 네, 잠시 여기 중간에 같이 나와서 사진 한번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무대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수상자 분들은 아동정책 역량평가가 처음 시작되는 과정에서 아동 권리를 위한 첫 깃발을 함께 꽂아주신 분들이기에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 전에 아동정책 역량평가를 소개하는 간단한 영상을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정책 역량평가의 이해. 아동정책 역량평가는 무엇인가요? 아동정책 역량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법령, 사업 등이 아동 권리 및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아동 관점의 적절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아동정책 역량평가는 정책 담당자가 자체 평가 점검표를 활용하여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전문 평가가 있습니다. 자체 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전 아동 권리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자가 점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정책 역량평가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 역량평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권리 협약을 잘 이행하기 위한 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천하기 위한 아동정책 역량평가와 관련한 법, 제도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은 1991년에 아동권리 협약에 비준하였습니다. 2011년에 유엔에서는 우리나라에게 아동 역량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고 2016년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정책 역량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떻게 아동정책 역량평가를 시행할지에 대한 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여러 관계부처에서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합동 발표하여 아동정책 역량평가를 도입하고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정부기관에서 아동의 권익을 위한 정책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데 2020년에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정책 역량평가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정책 역량평가는 왜 실시하는지 알아볼까요?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확산을 위해 아동 친화적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정책 역량평가를 실시합니다. 아동정책 역량평가에서 주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4대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원칙,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제시한 4대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4대 원칙과 4대 권리가 아동 정책 역량 평가의 주요한 원칙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아동 정책 역량 평가는 무엇을 평가하나요? 아동 정책 역량 평가는 첫째, 올해 개정이 필요한 법령, 자치법규와 올해 제정하여 향후 시행될 법령, 자치법규 등 법률에 대해 평가합니다. 둘째, 올해 수립하여 향후 시행될 중장기 계획 또는 세부 계획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셋째,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및 세출 예산의 세부 사업에 대해 평가합니다. 아동정책 역량평가를 통해 아동의 권리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검토 및 개선의 과정을 통해 아동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아동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 친화적 행정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는 아동정책 역량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김선숙 센터장님께서 2021년 자체평가 분석 연구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동정책평가센터의 김선숙입니다. 2021년은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본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 처음 시도된 그런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시범평가가 시작되었으나 그것은 시범평가였고 이제 모든 자치구에 대해서 본 사업이 올해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평가에서 조금씩 시도했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본 사업에 충실히 저희가 넣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복지부와 함께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자체평가를 진행을 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연구진들과 함께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분석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영향평가가 아동정책 영향평가가 모든 지자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정책 영향평가 자체평가의 이해는 이미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모두의 원장님 인사말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목적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평가 과정을 자가점검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아동권리 인식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키고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평가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이 자체평가를 분석한 연구는 자체평가서를 기반으로 해서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평가에 참여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조사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글 폼을 통해서 시행하였고요. 그리고 평가에 참여하신 공무원들 대상 10분을 모시고 FGI를 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1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체계는 아마 아까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사업은 전체 총괄을 복지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리보장원은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그리고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체평가서를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검토하고 컨설팅하는 일들을 전문 자문위원회와 함께 운영을 하였고요. 그 실제로 자체평가를 진행하시는 곳은 중앙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던 것들이 전문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그래서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4번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하였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지자체에서 올라온 자체 평가서를 검토하시고 반영 계획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교육을 7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과 또 실제로 자체평가를 시행하신 분들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이번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자체평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22년도에는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개발하였고 이것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조금 불편하셨다고 피드백을 주셨던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접근성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체평가 추진 결과를 보면은요, 99개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셨고요. 그중에 보셨듯이 법령과 사업과 계획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편차가 좀 있기는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전달 체계상의 어려움이나 또 절차상의 조금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혀 참여하지 못하신 지자체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셔서 상 받아주신 서울과 또 오늘 오시진 못했지만 광주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서울과 광주가 많이 참여하셨다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럼 관심이 없었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넘어갈 때 기초지자체 한두 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집중해서 자체평가를 시행을 해서 실적이 조금 올라가신 경우도 있고 또 골고루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 파이가 골고루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자체평가의 분석은 크게 절차적인 측면과 결과적인 측면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이제 저희 평가센터도 있지만 자문위원분들 중에 참여해 주신 연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연구진들이 함께 논의하셔서 이런 분석들을 개발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절차적인 측면과 결과적인 측면을 이제 저희가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절차적인 측면은 크게 5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연속성, 통합성, 책임성, 접근성, 충분성. 그래서 단계별로 또는 단계 간의 기간이 적절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속성을 보았는데요. 보좌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절차적인 연속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평가를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본 사업이 처음 시작되긴 했지만 필수 요소가 절차에 잘 반영됐다는 점에서 통합성도 확보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교육이나 매뉴얼을 개발을 하였고 배포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지원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이나 이메일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독려한 노력들 이런 것들의 절차에 있어서 보정원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협업을 이루어내는데 책임성 있게 추진하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접근성은 시스템 구축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해서 메일 또는 공문 이렇게 약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러나 이것은 올해 시스템을 본격 활용하면서 내년부터 접근성이 향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절차의 충분성에 있어서는 자체평가 활성화나 사업 전반 업무를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열심히 지원을 하고 절차가 잘 이용되도록 지원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담당 인력 자체가 적습니다.
자문위원들이나 또 복지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시도의 역할을 키우고 시도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나눠서 전달 체계상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측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영양평가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 곳도 있고 계시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영양평가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 자체평가서를 다 작성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시는 각 부서의 사업부서의 담당자들이 작성을 하시면 그것을 영양평가 담당자가 취합을 하시고 그것을 전체 지자체의 그 영양평가 그 점검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붙여서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금 빠듯하긴 했지만 단계별로 절차의 연속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성도 진행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양평가를 그 자체평가서를 취합하시는 분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시는 분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동정책 영양평가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분들이 이후에 이제 우수 사례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책임성에 있어서 그 영양평가를 실제로 자체평가서를 작성을 해보신 분들이 아동 권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 것이 결국은 이후에 아동 사업을 수행하실 때 또는 다른 사업을 수행하실 때도 권리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서를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 자문위원들이 검토 의견을 내리고 그리고 반영 계획을 또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컨설팅을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아동정책 영양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인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실제로 공무원들도 이런 사업의 아동권리 중심의 그런 관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측면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책임성은 확보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차적인 접근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들은 확보가 되었으나 사업 담당자와 그리고 실제로 취합하는 아동 영양평가 담당자가 다름으로 해서 이 절차적 접근성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분화됨으로 인해서 한 명의 그 담당자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가, 또 누가 담당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성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 자체평가 분석 결과의 그 양적 결과를 보시면은요, 어떤 지자체가 참여를 했냐, 제가 아까 99개의 지자체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합쳐서 전체 우리나라 243개 중에 40.2% 정도가 이번에 그 아동정책 영양평가에 참여하셨습니다. 자체평가에 참여하셨고요. 그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를 실제로 인증을 받았거나 또는 인증 추진 단계에 있는 자치단체 수는 11.5%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친화 도시를 추진하는 곳에서 이제 이런 그 관심이 영양평가가 조금 더 많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뒤에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자체 이제 점검표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아마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참여를 하셨거나 이 점검표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아동 재반 권리와의 관계에 대한 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지자체에서 발달, 생존, 참여, 보호 모든 권리의 영역에 있어서 재반 권리와의 관계가 이 사업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뒤에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에 따라서 그것이 사업이든 법령이든 계획이든지 간에 사업에 따라서 그 4가지 권리 중에 초점을 두는 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자체평가서에 점검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영역에 이제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그렇게 그 평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잘 기술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을 해주시면 훨씬 더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받으실 수 있고 개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아동 의견 수렴 및 참여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훅 넘어갔는데 그죠? 굉장히 다 높은 수준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참여했느냐를 보시는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직접 청취하거나 직접 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모두 참여했다고 얘기한 포션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개를 합친 포션이 가장 많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이때도 모든 사업에 아동의 목소리를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 반영해야 하지만 직접 듣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직접 들어야 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그 체크를 하셨으면 어디다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이후에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 사업에 참여하시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비차별의 원칙, 4대 원칙에 대해서 이제 그 점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처음에도 그 평가가 아니다는 말씀을 살짝 드리기는 했는데요. 아동정책 영향평가, 자체평가에 대해서 처음 이게 생소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평가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게 이밸류에이션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그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 아니요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거를 아니요라고 하면 나중에 반영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야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걱정은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서 전문위원들이랑 자문위원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예, 아니요라는 것 자체가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이 지금 진행해야 돼 계획하고 있는 또 혹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법령이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비차별의 원칙을 고려하고 이 사업을, 이 계획을, 이 조례를, 이 법령을 우리가 계획하였는가 또는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거고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 무엇이 어떤 것이 어떤 항목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판단되는 것인가를 그때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럼 이것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선 계획을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배제의 우려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참여하신 자체평가 그 사업 대상에는 97%가 아동 배제에 대한 우려를 검토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 후에도 배제될 우려가 있는 아동이 있다라고 대답하신 곳이 17%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토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한 68% 정도가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체평가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칙에 대해 점검 항목에 대해서 양적으로도 봤지만 질적으로 정확성과 충실성을 확인하였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충실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선다형 문항의 앞부분에 예, 아니오에 대해서는 무응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항에 대한 설명은 기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각자 어떠한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실히 기술을 하시게 되면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비차별의 원칙은 그렇고요. 정확성은 그래도 이제 많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써주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판단한 또는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같이 붙여주셨어요. 그것들을 저희가 꼼꼼히 검토해본 결과 배제될 아동이 그러니까 배제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선다형 문항에만 대답을 했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견 수렴하는 방안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생존과 발달의 원칙입니다. 생존과 발달도 높은 포션으로 이 원칙을 잘 이행하고 고민하고 사업을 계획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요소가 아직도 존재한다. 12%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이 내용들을 조금 곰곰이 보니까 마찬가지로 선다형 문항에는 무응답이 거의 없었지만 예 또는 아니오라고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들을 붙여주신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니 없다라고 하긴 했지만 여전히 위협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근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위험 요인, 구체적인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들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동 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을 이행하고 있는가입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가 같이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이 항목인데요. 이 원칙에 대해서 한 80%, 81% 정도가 의견 수렴한 이후에 아동들에게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동 친화적인 정보 공개도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봤는데요. 실제로 내용에 있어서는 조례의 경우에는 한 50% 정도, 절반 정도만 참여권을 참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절반은 참여권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의 경우에는 의견 수렴 과정 자체를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청취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동 의견 존중과 관련해서는요, 만족도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만족도는 주로 사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그 사업에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고 97.4%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사업 예산의 적절성도 90% 이상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지표 자체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입하는 곳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보면서 예산의 충분성 이렇게 정성적으로는 기입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가, 어떤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없어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게 다른 집단하고의 어떤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구체적인 내용 을 알기 위해서 좀 더 충실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4가지 원칙을 보면은요, 생존과 발달의 원칙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 이건 이제 검토 의견서입니다. 자체평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자체평가서를 보내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분석한 거고요. 전문자문위원회가 자체평가를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한 것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개선 사항이 없는 경우가 56.1%였고요. 개선 사항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의 경우에는 개선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에 대해서는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해서는 많이들 고민하셨고 실제로 자체 개선안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었고 그러나 아동 의견 존중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온라인 조사한 것과 FGI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조사 자체 평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조사와 저희가 FGI를 시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83명 정도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 구글 폼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셨는지 만족도, 또 중요도, 기대 효과,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 극박의 개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직이 한 70% 정도 되셨고요. 이분들 중에 아동 친화도시를 인증받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동 업무를 수행한 전체 그 공무원 기간 중에서 수행한 경우는 사실 길지 않았습니다. 1년에서 많아봤자 3년이었습니다. 1년 미만이 48%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사업에 참여했었던 지자체를 저희가 설득을 해서 한 9.8%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왜 참여했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안내 공문이 와서, 그래서 이 얘기는 국가가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가 시도하고 국가가 주체가 된다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동복지법에 명시가 돼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어떤 것이 이 지금 그 추진 절차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 영향평가를 자치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랬더니 사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그 사전교육에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원래 계셨지만 실제로 이 자치평가서를 작성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바뀌고 이러시면서. 그래서 사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에 아까 보셨던 그런 동영상 같이 짧은 동영상들을 그 단계별로 좀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만족한 부분은 컨설팅이었습니다. 컨설팅은 정말 일일이 저희가 그 전화로, 서면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그 다음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이런 아동정책 영향평가, 자체평가 계속 진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목적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확대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아동 친화적인 행정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았습니까? 이 절차를 하면서 아동정책 영향평가에 대한 제도를 내가 이해하게 됐다. 이게 처음에는 무슨 평가하는 줄 알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알겠다. 그리고 왜 하는지도 알겠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실제로 향상되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서 작성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초점 집단 면접을 시작하였습니다. 초점 집단 면접은 10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자체평가를 충실히 작성을 하신 분들 중에 아동 친화도시나 사전교육을 이수하신 분, 이수하지 않으신 분, 추진한 지자체, 추진하지 않은 지자체, 지역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0분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은 나뉘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절차로 우리는 이걸 시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동 정책을 할 때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업과 간접 사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교육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절차나 지표 작성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른 부서, 모든 부서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자체평가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왜냐하면 협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평가 실시를 조금 구체화하고 업무를 조금 구체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동의를 하셨고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업의 대상을 조금 더 명확히 해달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의견 청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행 관리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앞부분은 그 내용들을 앞의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라 지나가고요. 개선 과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개선 과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리보장원에서는 앞으로 추진 체계와 사업 대상 사업 시기를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내주신 의견이었고요. 이것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게 우리가 2부에 이제 복지부도 오시고 지금도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줌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시라든지 이렇게서 명시화하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속도를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자체평가 절차 관련해서는 사전교육에 대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이거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의무화하려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 이번에 이제 발표해 주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우수 사례라든지 또 매뉴얼 작성에 다양한 그런 예시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집 이제 앞으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실 때는 저희는 이런 노력을 할 거고요. 조금 더 평가 지표의 응답이나 정확성이나 충실성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FAQ나 이런 것들도 함께 제시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복지부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함에 있어서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아동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깨어있는 사회,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동 친화적인 행정을 하고 실제로 아동 친화적인 아동 권리에 입각한 아동 권리를 중심에 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김선숙 센터장님께서는 2021년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상주시 이종환 주무관님께서 자체평가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주시 가족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종환입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상주시 자체평가 우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평가 대상 개요, 선정 이유 및 검토 내용, 검토에 따른 이행 계획, 참여 소감, 발전 방안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도입 배경입니다. 경북 상주시는 인구가 9만 5천여 명으로 아동 인구는 19%, 노인 인구는 32%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복지 사업은 많은 사항입니다. 이에 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복지 사업은 적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동 생활시설 외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작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 아동의 이용 기간이 긴데 과잉 행동 장애라든지 정서 불안 장애라든지 경계성 지형 장애 등을 보이는 아동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 지역아동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아동들의 문제 행동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장소는 상주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 내에 있는 상담실입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은
센터 이용 아동 총 260명 중 일부인 약 20명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20명의 아동들에게 총 15회기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연도별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3차년째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년도부터는 동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특강뿐만 아니라 사후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상 아동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당초 10회기에서 15회기로 늘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상당 기간을 한 개로 통일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주시에서 이러한 자체평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아동학대라든지 정서적 심리적으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동들이 점차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검토 내용으로는 총 4가지 측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비차별의 측면에서는 전체 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 대상 아동을 선별하기 때문에 일부가 배제될 수 있는 우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기당 심리 상담 비용이 높아서 전체 아동들을 다 지원할 수 없기에 저희는 만약에 중도 탈락되거나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없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간 내외에 있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든지 상담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존과 발달의 문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독 탈락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의 참여라든지 종사자들의 관리라든지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견 존중 및 참여 측면에서는 아동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자 눈높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이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선의 이익 측면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요구가 많았었던 게 상담 회기를 점점 늘리자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시시차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체평가에 대한 총평입니다. 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보다 심도 있는 개선안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년도 사업을 실시에는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자체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고민에 사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폐쇄 아동에 대한 차별의 문제이고 두 번째로 지원 대상을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부모 교육이 필요한가 그리고 종사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리 상담이라든지 심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다 장기 개입이 필요한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후적으로는 보다 지속적으로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아동들을 따로 개별적으로 하고 단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아동들은 단기적인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자체는 자체평가서를 냈었을 때 검토 의견은 자체 개선안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내년도 사업부터는 개선을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선정 아동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에 연계를 할 것이며 2023년부터는 다함께 돌봄 기관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로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담 공간을 무료로 조금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무상으로 공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담 회기가 증가가 필요하다면 보다 상호적인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전사후 부모 상담을 2회기 이상 실시하여 부모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참여 소감입니다. 제가 자체평가를 통해서 배운 점은 아동복지 세부 사업을 세우거나 보조 사업을 지원 시 아동의 다양한 권리의 영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동복지 담당자로서 약 3년간 근무를 해보면서
작지만 저의 작은 관심과 열정이 아동들을 좀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수혜는 크다는 것을 진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자체평가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의 피드백 제공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고려하지 못한 영역에 대한 코멘트를 꼭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평가에 대한 발전 방향은 크게 작성자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율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성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성 우수 사례나 다양한 작성 예시를 전국적으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영상 교육 및 사후 보안 교육이 진행됐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이 끝나고 나서 뭐 피드백을 준다든지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교육은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여율 증진적인 측면에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보상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평가 지자체 인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평가의 범위에 명확하라고 기재를 한 이유는 아동복지 사업에는 돌봄 사업, 뭐 요보 사업, 학대, 진짜 다양한 사업이 요즘에 생기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다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수 제출 사항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관련된 자체평가를 내년에는 좀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으며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아동복지 전달 체계가 많이 개편이 되고 아동복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그 아동복지 담당자들이 많이 힘든 걸 알고는 있지만 보다 많은 아동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환 주무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확대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아동 권리 관점에서 꼼꼼히 점검하시고 또 새로운 자체 대안을 모색하셨던 과정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담당자의 작은 관심과 열정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 작은 변화의 수혜는 다수일 수 있다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우수 사례 두 번째 발표자로 부산 서구 조연희 주무관님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조연희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부산 서구의 자체평가 우수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평가 대상 개요와 선정 이유, 평가 시 검토 내용과 검토 의견에 따른 이행 계획, 평가 참여 후 소감과 발전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대상의 개요입니다. 부산 서구에서는 계획, 사업, 조례 각 부문별로 한 건씩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계획 부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아동권리 교육 및 중장기 추진 계획은 체계적인 아동권리 교육 및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계획 추진을 위한 이행력을 담보함으로써 아동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 및 인식 개선으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평가 대상으로 본 계획을 선정한 이유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은 아동의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되는 과제이며 아동권리 증진 및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은 본 계획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아동권리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조정했는지 여부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지자체 인권 역량 증진 및 아동 친화적 행정 실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작성한 자체평가 점검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법규와의 관계입니다. 해당 계획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부산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근거로 수립된 것으로 지역사회 전반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이므로 타법규와의 갈등의 우려는 없었습니다. 다음 아동 재반 권리와의 관계입니다. 해당 계획은 전 국민이 아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아동의 온전한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수립한 계획이므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말하는 아동의 재반 권리를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비차별의 원칙에 대한 점검표입니다. 해당 계획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취약 아동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배제될 우려의 아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생존과 발달의 권리에 대한 점검표입니다.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시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었으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비대면 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계획은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아동을 대하는 보호자, 교사, 종사자 등 지역사회는 물론 아동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권의식 개선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수립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입니다. 저희는 아동권리 교육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차기 연도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통해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활동의 효과성 여부를 검증하면서 아동과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식조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홍보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점검표입니다. 해당 계획은 아동권리 옹호와 지역사회 전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수립한 중장기 추진 계획이므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였고 아동권리 보장의 영역에 있어서 집단 갈등 발생의 소지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중장기 추진 계획은 범구민적인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수립하였기 때문에 계획 전반에 있어서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기본 원칙을 비교적 잘 고려하여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계획 수립 이후에 시행을 함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과 노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환류 절차를 통해 지속가능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점검표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과 그에 대한 우리 구의 이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주실 때는 총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 개선 의견 제안이 있었던 3가지 영역에 대해서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차별의 원칙입니다. 전문가께서는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기가 없거나 부족한 아동 등에 대한 비차별의 원칙을 반영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하셨고요.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반영 계획은 학교로 찾아가는 권리 교육을 실시할 때 방송 교육을 통해서 단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디지털 기기가 없어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밖 다문화 가정, 장애, 영유아, 시설 아동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맞춤형 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전문가의 권고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아동과 대리인의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아동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를 하셨고요.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반영 계획은 아동과 보호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시 후에 결과보고서 작성 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아동권리 인식 조사를 통해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의 효과성 여부를 검증하고 아동권리 사업에 대한 아동과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차기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만족도 조사와
아동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처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아동을 고려한 아동권리 콘텐츠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아동권리 교육 방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반영 계획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 및 홍보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요. 내년에는 보다 더 확대를 하여 아동권리 교육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의 아동을 고려하여 별도의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권고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참여 후 소감입니다. 저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아동의 4대 권리와 기본원칙에 대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아동 최상의 이익 실현과 아동 권리 보장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체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아동 권리 보장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요소별로 자체 검토해보고 전문가의 개선 의견을 제안받음으로써 우리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타 계획을 수립할 때도 아동 권리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아동의 그 관점에서 사전에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인식의 변화였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평가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는 크게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자체평가의 시기는 사업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일정에 따라서 2, 3분기 정도에 시행을 하되 조례는 수시로 시행을 해야 자체평가의 실효성이 좀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전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30분 가량의 좀 간단한 교육 영상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검토 의견을 송부해 주실 때는 추상적인 아동 권리 보장의 영역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담당자가 보완 방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산 서구의 자체평가 우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정책 역량평가가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좀 더 증진하는 데 보다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윤희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신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하시는데 아동정책 역량평가, 자체평가를 어떻게 시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개선 방안을 어떻게 잘 반영하셨는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해 주셨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부의 주제 발표 순서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저희 1부의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토론자 분들과 발표자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부 토론의 좌장님으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본부 강미경 본부장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강미경 본부장님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1부의 그 토론 진행을 맡게 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본부장 강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우리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아동 권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어떤 정책적 노력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정책 영향 평가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본격적인 그 첫걸음을 어떻게 떼고 있는지 굉장히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기반을 두고 오늘 현장과 또 학계에서 이 내용에 대한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저희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지체된 관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실 텐데요. 죄송합니다만 각 선생님들 한 분씩마다 대략 한 5분에서 7분 정도로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첫 번째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의 김미애 주무관님께서 먼저 토론을 좀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의 김미애 주무관입니다. 우선 종합토론 첫 번째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아동정책 영향평가 자체평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자체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 담당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는 작년 2022년에 신설이 되었고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동작구를 조성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를 위해 조례 계획 사업 1개씩을 선정하였고 자체평가를 시행했고 그 결과 개선 의견 없음 또는 자체 개선한 동의 결과가 있었는데 최대한 이제 자체 점검표를 좀 충실하게 작성을 하려고 했고 그 부분에서 아마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체평가의 성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2019년, 2020년 1, 2차 시범 운영을 통해서 올해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계로는 자체평가 실시 공식 절차 혼용으로 인한 지자체 담당자의 참여라든지 관심이 조금 저조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동정책 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저는 이제 3단계로 좀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평가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사전교육 실시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 중 단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평가 후 단계로는 평가 검토에 대한 결과를 통보를 받고 그 개선 의견에 대한 지자체의 반영 계획을 제출하고 컨설팅을 통한 이행 관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아동권리 관점에서 자체평가에 대한 사전 교육 이수 그리고 평가 실시 그리고 평가 결과를 통한 정책 계획 수립 반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평가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일단 3단계로 이제 의견을 제시드려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평가 전 단계에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평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자체평가라는 게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공문을 받고도 담당자들이 사실은 이걸 정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는 이게 근거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최종 목적인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라던가 아동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보 대상 자체를 지자체 총괄 담당에서 또 사업부서 전 담당 그리고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평가 당위성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인구주택 총조사 예를 들어 인구주택 총조사 같은 경우를 들었는데요. 유관기관이나 공문 시행 및 각종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서 아동정책 영향평가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관계 담당자들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전 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는 이제 총괄 담당으로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각 사업 담당으로 확대를 하고 시간도 일정 기간이 아니라 상시 학습으로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장소 같은 부분도 공문을 보내주실 때 자택이라던가 개별 공간 권고라던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 입장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사실 매뉴얼이 사전 배부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가 마지막쯤에 저희가 사실 매뉴얼을 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체평가 작성 시기에 대해서도 아마 담당자들이 많이 고민이 들었을 텐데요. 평가 결과를 이제 본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전인 1, 2, 3분기 내에 추진이 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 원하는 시기 등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정하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주무관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평가 선정 기준이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보통 아동 친화 도시를 추진하는 자치구도 있고 추진하지 않는 자치구도 있어서 예를 들어 아동 친화를 추진한다면 그 평가 대상을 예산서 사업 목록에서 선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중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은 부서 간 협조랑 온라인 체계 구축이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동정책 영향평가라는 게 총괄 부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부서의 담당자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고려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물론 온라인 플랫폼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담당자가 제출했을 때 사실은 부서 내에서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별 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가부에서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 과정이나 이런 자체가 사실은 아동정책 영향평가랑 많이 유사한 상황이어서 제가 저희 담당한테 여쭤봤을 때는 사업부서에서 각각 플랫폼에 본인의 사업 내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던가 유사한 사례를 조금 선례로 삼아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후 단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피드백과 인센티브 확대 및 다양화라는 내용을 주제로 잡았고요. 저희는 이제 개선 사항 없음이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자체 개선안 동의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매뉴얼 및 이행 내용 안내가 필요하면 좋을 것 같고, 사업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이제 자체 평가 점검표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은 간단하고 어렵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사전에 구체적 포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우수기관 및 담당자 인센티브를 차별화한다면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자체장 및 관심 및 참여 제고를 위해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기관 1:1 연계 포상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차별화, 그리고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한 부채 관심도를 제고하고 효과성 분석 등 가시적 성과 제시로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작구의 김미애 주무관님께서 역시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라 굉장히 현장의 그 지자체 그 상황에 딱 맞게 그런 어떤 생생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체평가 전과 그리고 중간 그 이후에 어떠한 좀 그런 그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예시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 우리 자체평가를 다시 기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아래미 교수님이신데요. 김아래미 교수님께서는 이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전문 자문위원이시기도 하고요. 또 이 자체평가 공동 그 분석 연구의 공동 연구원으로 또 참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아래미 교수님께 그 토론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여대 김아림이입니다. 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지금 아동정책 영향평가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고 또 올해도 지금 자체평가 분석연구하고 전문자문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범사업을 할 때 지자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센터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제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올해 본사업 진행을 하면서 얼마나 참여할까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도 많이 노력들을 해주셨고 또 지자체에도 그동안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자체평가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확산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제가 생각한 것에 비해서는 첫 실시임에도 불구하고 한 40%의 지자체가 참여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동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만 첫 실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발표도 그렇고 또 토론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자체평가는 체계가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시행착오도 있고 또 제대로 만들어진 측면들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이제 자체평가 점검표도 보고 검토 의견서도 보고 반영 계획서도 보고 이제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우수 사례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분석 결과는 앞서 그 김선수 센터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체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과 충실성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출과 성과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또 비차별의 원칙이나 생존과 발달의 원칙 같은 경우에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토 의견서를 보면은 전문 자문위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라. 아동에 대해서 건강한 아동만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수 아동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해석과 개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체평가에 반영돼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 40%의 지자체가 참여를 했고, 뭐 총 237건의 점검표를 저희가 받았는데, 예, 아니요는 이제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이들 응답을 해주셨는데 정성적인 부분은 사실은 기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해주는 지자체들이 계시잖아요. 그 지자체가 앞서 말씀하신 그 부산 서구하고 경상북도 상주시 그다음에 동작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토론에서는 그 부산시 서구하고 경상북도 상주시에 대한 토론을 의뢰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지자체는 모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자체평가를 업무로 인식하지 않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동정책 영향평가 자체평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전평가를 통해서 아동권리 및 기본원칙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는데 이 점검표뿐만 아니라 반영계획서 그다음에 개선계획도 굉장히 충실히 작성해 주셨다는 점에서 반가웠고요. 예, 그리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개선 계획이나 반영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점검표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두 지역 모두 업무 부담이 된다는 점은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것을 계획으로 담아 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갑고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컨설팅까지 이제 그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내년 정도에 아마 이행 점검이 있을 텐데요. 이행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저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아동 정책 영향 평가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업무로 어떻게 잘할 것이냐, 어떻게 나의 개인적 성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기보다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사업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담아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적절하고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구에서 이제 두 지자체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이제 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아동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가 이제 만족도 조사로 의견을 듣고 있고 또는 주 양육자들을 통해서 대리응답을 이제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만 한 5세 이상 정도부터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내는 거냐면 만족도 조사에 응답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뭐 그림을 제시한다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스티커로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키워드로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도구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은 실제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도 아까 상주시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사자가 제대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이 오히려 아동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개선 과제들을 두 지자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히 그 개선 과제 제시해 주신 부분들이 설문조사나 FGI 결과와도 동일하고 저희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 과제하고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그걸로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좀 강조하자면 사례가 좀 자세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자체 평가는 조례, 계획,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그 세 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유형별로 사례를 제시해줄 필요도 있고 또 아동의 관련된 영역이라는 게 전체 삶을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사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던 전문 자문위원으로서 성찰도 해보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 계획을 뭐 짧게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바꿔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된다까지 좀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성찰적인 의견도 제시를 해봅니다. 네. 네,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다른 분들 개선 과제에 다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아름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지금 이 평가 사업, 역량 평가 사업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계셔서 그런지 애정을 갖고 두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격려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과제도 함께 이렇게 같이 던져 주셨는데요. 예, 그 애정 계속해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또 전문위원으로서의 어떤 성찰적 반성과 향후 우리가 무엇을 더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함께 제시해 주셨고요. 사실 지금 말씀으로는 해주시지 않으셨지만 내용 중에 공통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 자체 평가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사전 평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정책의 어떤 수립과 또 예산을 배정하는 이런 전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문건으로도 함께 주셨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안재진 교수님께 또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진 교수님께서도 역시 우리 아동정책 역량평가 자체평가 전문 자문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의 안재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아동정책 영향평가에
본 평가가 시행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고요. 저는 먼저 이제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자체평가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 관련된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시행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그것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원래의 의도대로 이것을 적절히 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 아동 권리 관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자체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나라 아동정책이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자체평가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반성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자체의 실무자들이 현재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사업들을 그냥 하던 대로 관습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고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점검해보고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이 아동 권리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시키고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동정책 영향평가도 이 2021년도에 시작한 본 사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서 향후에 보다 발전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우선 먼저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이 자체평가 분석 연구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요. 올해가 이제 아동정책 영향평가 본 사업의 시행 첫 해인 만큼 아무리 많은 준비를 그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향후에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이런 자체평가 분석 연구를 실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체평가 분석 결과는 그 자체평가를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시하고 있어서 양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 자체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양적 분석 결과를 보면요. 지자체별 참여율에 굉장히 편차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런 아동 정책에 대한 관심과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아동 정책 계획을 할 때 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아동의 그 의견을 청취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이 아동 대상 사업이나 정책을 계획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 아동 모니터링단이라든가 패널을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아동의 의견을 좀 손쉽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자체평가 검토 결과를 보면 82.8%가 개선 의견 제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물론 실제 평가 대상인 사업이나 계획이나 조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자체평가 점검표가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선 의견 제안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검토 과정에서 느꼈고요. 그리고 보면 검토 의견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자체평가서의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검토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그 질적 분석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 담당자의 아동 권리에 대한 관점이 다소 미흡하거나 지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사업 담당자들까지도 대상을 넓혀서 아동 권리와 또 아동정책 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평가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 온라인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서 이분들의 평가 과정에서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자체평가서 작성이 어려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FGI 분석 결과에서는 대상 사업의 명확화, 또 평가 시기의 조절, 그리고 지침과 절차의 일원화, 또 효율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미 그것이 개선 과제의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평가 과정에서
타 부서의 협조 어려움이나 이 담당자의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제시됨에 따라서 지자체 내에서도 이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평가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업 담당자들도 아동정책 영향평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돼서 서둘러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자체의 사례 발표에 대해서는 일단 이 평가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동정책 영향평가 자체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자체평가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또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경북 상주시와 부산 서구 그리고 서울 동작구의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발표 내용이나 반영 계획에 따른 의견을 사실 적어놓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추후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 담당자께서 자체평가 과정에서 여러 고민을 하신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야말로 이 자체평가가 가진 중요한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담당 실무자가 이런 고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아동정책이 더욱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발표자께서 제안해 주신 이 자체평가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자체평가 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이라든가 또 발표자들께서 제안해 주신 발전 방안에 제가 적극 동의하고요. 이미 발전 방안이 충분히 도출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덧붙일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가 시행 주체인 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 절차와 지원 방식을 향상시키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평가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체평가가 의무화가 되면 많은 지자체에서 여기 참여를 하실 텐데요. 성실한 참여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제공하실 필요가 있겠다. 앞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소 미흡한 지자체에서도 이 평가 결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제공하기보다는 컨설팅을 통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동정책 담당자가 열의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평가의 전 과정이 간소화되고 매뉴얼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지자체 내에서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당자만의 일이 아니라 지자체 전체가 아동권리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수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 개인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의 포상을 제공함으로써 좀 지자체장의 이 아동정책 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자체 모든 구성원들이 아동권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인식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재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자체평가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셨고 또 전체 자체평가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의 포괄적인 내용을 다뤄주시면서 오히려 또 그 분석 결과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깊이 있는 그런 의견을 함께 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동정책 영향평가 특히 이 자체평가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복지부 그리고 지자체 내부의 다양한 부서들이 서로 협력하는 협업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 옹호팀의 조희경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두 번의 시범 사업 이후에 본 사업으로 처음 치러졌던 아동 영향 평가 사업입니다. 근데 243개 지자체 중에서 40%가 참여를 하셨고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전체 58개 시행 당시에 58개였던 지자체 중에서 50%가 참여를 할 만큼 많은 참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전 공무원 대상의 비대면 교육과 매뉴얼 제작해서 배포하는 활동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당 지자체에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시하는 등
아동권리 보장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동들의 노력들이 이번 참여율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자체 평가의 내용들 좀 중심으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유의있게 봤던 것은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목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개선 방안으로 이루어졌나를 좀 더 봤습니다. 근데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전체 중에서 43.8%만이 아동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도 법령은 24%로 굉장히 낮은 비율만이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법령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모든 정책과 사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큰 것을 감안하게 되면 저보다 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이한 내용들을 보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237건 중에 약 83%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던 이유를 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먼저 첫 번째는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전반적인 구성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진단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성적인 내용이 없다면 단지 예 아니요 정도의 체크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충분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인 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발표 자료의 15페이지에 있는 12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비차별 원칙 이행에서 배제가 될 우려가 있는 아동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건이 38건이었습니다. 근데 38건에 대해서 그렇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하고 대답한 것에서 예스로 대답하신 게 34건이었는데요. 아니라는 대답도 16건이나 돼서 결국 총 응답이 50건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비차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 대비 대책 마련이라는 것까지의 전반적인 질문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동 정책 영향 평가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사업 법률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참여하신 지자체나 그리고 평가 대상을 선정하셨던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으셔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아동정책 영향평가가 보다 활성화되고 추진하시는 지자체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 과정에 아동 의견이 고려돼야 된다고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대상을 아동의 권리, 건강이나 안전,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 본사업도 진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다 더 제시할 필요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동에게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이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의무화를 하되 복지부에 제출하는 자체평가서는 보장원이나 전문 자문단의 검토나 컨설팅이 필요한 정책으로 좀 한정한다면 모든 아동에게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은 영향평가가 의무화되고 그 중에서 지자체들의 부담은 좀 최소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동정책 영향평가가 여러 부서의 자체평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타부서 협조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게 되면 그 전담 부서를 복지나 여성 가족 등 사업부서가 아니라 기획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관해서 의무화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다양한 배경의 아동들의 참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지표들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가지 일반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동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담보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책평가의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법령, 계획 및 사업 등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들이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사업이나 정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아동들의 관점에서 아동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증진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들이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들이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런 선순환 고리들 그리고 순환 체계들이 구축이 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아동 정책 영역 평가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에 보시면 주로 복지 그리고 아동 친화 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주로 진행을 하셨는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에는 돌아가서 아동권리 보장원의 교육 영상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인 교육을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 지자체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업무 단절 그리고 전문성 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교육이 상시 또는 주기적으로 시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 정책 영향 평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가 단체장을 비롯해서 주요 의사 결정자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아동 정책 영향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아동들의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동 권리 존중이란 결코 타 부서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지자체 내에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미 여러 차례 다른 분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동 정책 영역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그리고 내년이 되면 약 90여 개가 될 거로 예상되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네 분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제 팀장님께서 네 가지의 발전 방안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더 토론하고 싶지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세 분의 발표자 분들께서 들으신 토론의 내용을 기반으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30초씩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토론자들과 그리고 지자체에서 오신 발표자 선생님들이 주신 말씀 무겁게 받고 아동정책 영향평가가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포럼을 통해서 내년에는 아동 권리 보장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과제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꼭 내년에는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로 아동복지 정책이 좀 부족한 지자체는 이를 벤치마킹해서 모든 지자체가 아동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런 의미 네, 이런 의미 있는 포럼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상주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전 지자체가 참여하여서 대한민국의 아동 권리 보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선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일부 토론회가 내년도 우리 지자체의 또 그 자체 평가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으로 수고해주신 7분의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함께 보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부 자체평가 우수사례 공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에는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는 유튜브와 줌으로 함께 참여해주시는 공무원분들과 그 외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정말 많은 지자체에서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1부 순서를 마치고요. 네, 저희가 2부 순서가 또 바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아동정책 영향평가 전문평가 공유 및 확산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래 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3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